들어갑니다. 1문단 1635년에 가상디는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멀리에서 쏜 대포의 불빛과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잴으로써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대포에서 관측자까지의 거리를 대포의 불빛을 본 후에 대포 소리가 들리기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나눔으로써 음속을 계산했던 것이다. 보통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음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이동한 거리, 대포에서 관측자까지 소리가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그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특히 다시 첫 번째 줄,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요. 뒤에 적혀 있는 표현, 대포의 불빛을 본 후에 불빛을 본 이후로부터 소리가 들리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소리가 이동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대포를 쏜 후 대포 소리가 들리기까지 경과한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포의 불빛을 본 후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대포를 쏜 시간이나 불빛을 본 시간이나 같은 시간으로 봤다는 거죠. 만약에 빛의 속력이 굉장히 느렸다면 여기에서 대포를 쏘더라도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불꽃은 그 불빛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빛의 속력이 무한대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쏘는 순간 불꽃이 생길 거고요. 이 불꽃이 그야말로 동시에 눈에 도달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한 거죠. 관찰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순식간에 도달을 해서 대포를 쏜 시간이 멀리 있는 관측자가 불빛을 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굳이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라는 표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가 측정 결과로부터 얻은 값, 즉 음속의 측정값은 478.4m/s로 오늘날 알려진 실제 값보다 상당히 컸다. 오늘날 알고 있는 진짜 정확한 실제 값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상디가 측정한 값은 굉장히 컸다, 상당히 컸다라는 말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메르세는 448.2, 보렐리와 비비아니는 349.8 등 실제 값에 더 가까운 측정값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차는 컸다. 1738년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는 0도씨로 환산했을 때 332m/s로 실제 값에 매우 근사한 값을 얻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차가 있던 게 0도씨로 환산을 했더니 실제 값에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 하니까 그 전에 측정 값에서는 이것을 놓친 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음속 측정은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영향, 바람의 방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이런 요소가 음의 속도, 소리의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음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문단, 18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1708년에 영국인 더햄은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춘다고 제대로 판단했지만 순풍과 역풍은 제대로 측정이 되었지만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비와 안개는 실제로는 음속을 늦추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또한 그는 측정도 해보지 않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음속이 같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이 둘은 사실은 같지 않을 거고요. 이런 생각은 1740년에 볼로냐의 의학교수인 비앙코니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는 제대로 된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수정해 놓읍시다. 잘못된 생각.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더운 여름에 음속이 더 빠르다는 내용이겠네요. 3문단. 18세기 초에 뉴턴은 음속을 이론적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값은 당시 받아들여지던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뉴턴마저도 음속을 제대로 측정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후 연구자들은 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의 측정값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인도에 파견된 영국의 천문학자인 골딩햄은 18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음속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때마다 날씨와 대기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날씨와 대기 상태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한 사례는 이전에 없었다. 골딩햄의 음속 측정은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시 기준으로는 거액의 연구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수행된 거대 과학 프로젝트였다. 그는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마음대로 대기 조건을 조절할 수는 없었는데, 당연한 얘기죠. 계속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절할 수는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했다. 즉 다양한 대기 샘플을 얻기 위하여 골딩햄은 4계절에 걸쳐서 날마다 달라지는 대기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록할 때마다 날씨와 대기 상태까지 같이 기록을 한 거겠죠? 또한 그는 음속에 미치는 풍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가지 다른 소리 전달 경로를 확보하였다. 하나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세인트 조지 요새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경로였다. 산에서 오는 경로가 있는 거고요. 요새에서 오는 경로가 있는 거네요. 두 음원은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았고, 전자의 음원은 후자의 음원에 비하여 거의 2배의 거리에 있었다. 산에서 오는 경로가 거리상 거의 2배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신중한 경로 선정은 경로에 따라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2가지 경로를 책정해 놓은 게 경로에 따라서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고요. 풍향 말 그대로 바람의 방향이고,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산과 요새가 거의 반대 방향이었다 했으니까요. 산에서 소리를 이렇게 보내고 요새에서 소리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풍향의 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하니까 바람의 방향 자체는 일치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여야 산에서 보내는 소리는 예를 들어 풍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요새에서 보내는 소리는 풍향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풍향의 영향까지도 측정을 하려고 한 게 골딩햄인 거고요. 4문단, 음속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음원, 소리의 발생지, 근원지, 멀리 떨어진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다. 1문단 내용 기억나시죠? 소리가 이동한 거리를 소리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음속이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시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인도에서도 램부턴 대령에 의해 인도 삼각 측량 대사업이 수행되었다. 갑자기 인도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골딩햄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른 영국인인 램부턴 대령이 인도에서 삼각 측량 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삼각 측량 대사업이라는 건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죠. 골딩햄은 램부턴의 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램부턴의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먼 거리는 12회, 가까운 거리는 6회 측정하여 각각 이것과 이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때 말하는 각각이라는 거리가 둘 중 하나가 거의 2배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거 납득되시죠? 앞에 있는 29,000이 산에서부터 측정한 천문대까지의 거리인 거고요. 뒤에 있는 14,000이 요새에서부터 측정한 천문대까지의 거리인 거죠.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1년 반의 기간 동안 골딩햄은 2거리에 걸쳐서 800차례 이상 대포 소리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대포를 쏘고 골딩햄의 2 조수가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시계인 아놀드 크로노미터로 시간을 쟀다. 2 조수는 발사되는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대포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쟀다. 이게 음속의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이었고요. 조수들은 서로 의논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그대로 골딩햄에게 보고했고, 골딩햄은 측정 기록과 함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날씨를 함께 적었다. 골딩햄은 음속이 소리의 세기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포를 쏘는 화약의 양을 다르게 하여 측정을 수행한 결과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문장 납득되시죠? 대포를 쏠 때 사용하는 화약의 양을 다르게 하면 화약이 많이 사용될수록
더 강하게 대포를 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발생하는 소리의 세기도 더 세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의 세기를 조절해 봤더니 정작 음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하는 것까지 알아냈대요. 오문단, 골딩햄은 둘 중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점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기 조건에 따라 최소 24.8초에서 최대 27.6초까지 3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했다. 이때 말하는 더 먼 거리의 음원이라는 건 산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산이라는 같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소리가 대기 조건에 따라서 3초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 대기 조건이 음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아낸 거고, 기록을 분석하여 골딩햄은 기온이 화씨 1도만큼 올라갈 때마다 공기 중 음속이 0.36m/s씩 빨라진다고 제시하였고, 이게 앞에 나왔던 여름의 음속이 겨울의 음속보다 더 빠르다랑도 같은 메커니즘이 되네요. 그리고 습도와 대기압이 높아질수록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 또한 정밀하게 제시하였다. 기온, 습도, 대기압과 음속은 모두 비례관계에 있네요. 골딩햄은 풍향이 소리 방향과 일치할 때가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음속은 6m/s만큼이나 빨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 계속 납득해 주시면 됩니다. 풍향이 일치하면 말하자면 바람이 그 소리를 더 밀어주겠죠. 이로써 골딩햄은 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학적 요인을 확정하여 이후 관련된 실험들이 관련 인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기상학적 요인을 확정했다는 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소리의 세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구별했다는 말이 되네요. 여기까지 문제 풀러갑니다. 1번 문제,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개념은 음속이고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와 시간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 예시를 든 적도 없고요. 2번, 상반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대조하면서 새로운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반된 속성을 갖는 대상이 나온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절충적 대안이 제시된 적도 없고요. 3번,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나서 그 오차,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순서에 따라 나열한 적은 없죠. 4번,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과 기존의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있다. 확신을 갖기 어려운 표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결국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은 골딩햄이 했던 음속의 측정인 거고요. 그게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상, 다른 음속 측정 방법들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기 조건 같은 것을 고려했는지 무시했는지에 따른 차이점이 있었으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5번,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유비적 관계에 있는 다른 대상을 비유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대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적 없었죠?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메르센은 바람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고려하지 않았다. 메르센이 누구인지 기억 안 나야 정상이고요. 실제로 지문으로 가서 얼른 찾아보시면 1문단에 언급되어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바람의 영향 같은 건 엄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적혀 있죠. 2번, 더햄은 기온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맞는 말, 2문단에 있었던 학자고요. 여름과 겨울의 음속이 같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더햄이었어요. 실제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고요. 3번, 뉴턴이 이론적으로 추정한 음속값은 실제 측정한 값과 상당한 오차가 있었다. 맞는 말이죠. 3문단에 있었고요. 뉴턴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죠. 4번, 골딩햄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풍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함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 맞는 말 5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이때 풍향이 소리가 이동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음속이 빨라지는 거였으니까요. 풍향이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램부터는 골딩햄의 음속 측정을 돕기 위해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램부터는 이 측정을 돕기 위해서 거리를 잰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수행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 자체는 골딩햄이 직접 측정했다라고 4문단에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3번 문제,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조수들이 측정 결과를 의논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보고의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이겠군.
조수들이 측정 결과를 의논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보고할 수야 있겠지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게 중요한 실험은 아니었죠. 신속하게 보고한다고 해서 뭔가 결과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때 조수들이 의논하지 않게 만든 건 굳이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쪽 조수와 저쪽 조수는 어차피 별개로 실험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의논하다가 결과값을 서로 의논해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보고의 신속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음속값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함이겠군. 맞는 말이겠죠? 이 사이의 거리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3번,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하여 소리가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도된 실험을 통해 확인했군.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라는 말이 사문단에 있었으니까요. 4번, 대포의 불빛을 본 시점부터 시간을 잰 것은 빛이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한 것이겠군. 1문단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관측자와 대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비해 그 대포에서 발생하는 불빛이 보이는 시간을 대포를 쏜 시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불빛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눈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0으로 보는 거고요. 바로 동시에 관찰자의 눈에 보인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이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한 거고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빛의 속력이 무한임을 가정했기 때문이었죠. 5번, 계절에 따라 온도, 습도, 풍향 등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측정을 반복했군. 확인하러 가보셔도 되고요. 3문단에 18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음속을 측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2회에 걸쳐 측정을 반복한 거 맞습니다. 4번 문제, A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이렇게 신중한 경로 선정, 산과 요새로부터 관측지에 이르는 2가지 경로를 선정한 것은 경로에 따라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감안해서 선지 가려내 보시면 정답이 4번이다 하는 거 쉽게 찾으실 것 같고요. 4번, 소리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한 경로에서 일치하면 다른 경로에서는 거의 반대 방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에 음속이 더 빨라진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나머지 선지 보시면 1번, 어느 날 한 경로에서 북동풍이 불게 되면 다른 경로에서는 남서풍이 불게 된다. 좋은 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로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반대인 것으로 적혀 있으니까 바람이 반대니까 반대 효과를 이끌어내겠지 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데 문제는 관측지를 사이에 두고 두 음원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로에서 북동풍이 불 때 나머지 한 경로에서 남서풍이 불어서 양쪽 음원 모두에서 관측지를 향해 바람이 불어버리면 바람의 방향이 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미지화하고 이러한 배치와 소리의 이동, 바람의 이동을 같이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풍향의 효과를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한 경로에서 소리의 방향과 풍향이 일치할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비해 음속이 빠르다. 이것도 좋은 함정. 뒤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맨 앞에 한 경로에서라는 조건을 한정했다는 거예요. 굳이 2개의 경로를 설정해 놓고는 둘 중에 하나의 경로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와 바람이 저쪽으로 불 때를 비교했다라는 말이 2번 선지이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 틀린 거. 3번, 한 경로에서 소리와 바람이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일 때보다 소리 도달 시간이 짧아진다. 똑같은 내용이죠. 한 경로에서라는 조건이 잘못된 거고요. 5번, 한 경로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다른 경로에서는 바람이 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기 조건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5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이 글을 읽다 보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을 때 재밌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허클베리가 뗏목을 타고 여행하다가 강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먼 쪽에 뗏목 하나가 떠내려갔다. 어떤 사나이 하나가 그 위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끼가 번쩍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도끼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사나이의 머리 위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소리가 더 늦게 도달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보이는 순간부터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까지 이 차이를 통해서 음속을 계산하겠죠.
소리가 물 위로 전해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단 짙은 안개가 내리게 되면 거룻배나 뗏목 같은 것이 우리들의 바로 옆을 지나가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 웃음소리 등이 들렸다. 이런 것들이 똑똑히 들렸지만 사람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짙은 안개가 끼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냥 안개가 있어도 소리는 멀쩡히 전달된다 정도밖에 알 수 없네요. 1번, 도끼로 장작을 패는 행동과 딱 하는 소리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행동을 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 있겠군. 동시에 발생하긴 하지만 행동을 먼저 보고 소리를 뒤에 들었으니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거 맞는 말이죠. 2번,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는 대포 소리에 비해서 작더라도 골딩햄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겠군. 대포 소리에 비해서 작다라는 표현은 소리의 세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골딩햄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소리의 세기가 작더라도 더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쓸 수 없는 거겠죠. 2번도 맞는 말. 3번, 안개가 끼면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허클베리가 똑똑히 들었다는 것은 더햄이 생각한 음속에 대한 안개의 효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군. 더햄이 생각한 음속에 대한 안개의 효과는 안개가 있으면 음속이 느려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위의 사례는 안개가 있어도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데서 그치는 거지. 그 안개 때문에 소리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네요. 4번, 사나이가 장작을 도끼로 패고 나서 도끼를 머리 위로 올릴 때까지 2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두 뗏목 사이의 거리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거리보다 가깝겠군. 나머지 대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지문에서 최소 24.8초가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골딩햄의 결과 중에서 대기 조건에 따라서 약 3초가량의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대기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도달하는 데 24초가 걸린 이 거리보다 당연히 도달하는 데 2초가 걸린 게 훨씬 더 가깝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도끼가 떨어지면서 번쩍할 때 허클베리가 딱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과 골딩햄의 조수가 대포의 불빛을 보고서 대포 소리를 듣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모두 광속이 음속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려주는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먼저고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소리를 인식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